이 멍청한 AI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니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었어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결과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변경해야 AI가 더 잘 알아듣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한 공식인데요. 상황, 역할, 명령 구조예요. 이것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쉬운 방법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방식은 AI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 상황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돕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 프롬프트가 내일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돼? 라는 질문이었다면 상황, 역할,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 대기업 마케팅팀에 면접을 보러 가. 전문적인 커리어 컨설턴트로 역할을 해주고 성공적인 면접 팁을 3가지 알려줘. 이 작은 변화로 AI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더 알아서 잘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귀찮은 게 우리 인간의 습성 아닐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마스카라 AI입니다. 크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답이 나오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여러 AI들에게 한 번에 프롬프트를 전송해서 답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시연을 해볼 텐데요. 일단 메인 화면에 보면 여기 위에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스카라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에서 스타트 컨버세이션을 클릭합니다. 저는 유튜브 대본을 AI가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유튜브 대본을 작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맥락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얘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한번 분석해봐. 내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잘 나왔던 컨텐츠들의 제목과 조회수를 알려줄 테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또 보내봅니다. 끈질기게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주르르 작성이 되는데요. 내가 마침 제목이랑 썸네일에 들어갈 문구도 필요한데 그것도 너가 한번 그럼 작성해보면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이제 카피 프롬프트 하셔서 GPT에 들어가 봅니다. 그대로 프롬프트를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요청했던 위임에 대한 컨텐츠 내용과 그리고 썸네일 텍스트, 비디오 타이틀까지도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좀 보시면 AI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잘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프롬프트하고 꺽쇠가 되어 있는 것, 이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롤 하고서 또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딩에서 보면은 롤로 시작해서 슬래시하고 롤로 끝나는 거, 이게 하나의 괄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으로 시작을 했으면 슬래시하고 인스트럭션으로 또 끝나야 되겠죠. 프롬프트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프롬프트야. 그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롤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롤이야. 너의 역할은 이거야 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더 상세한 이제 인스트럭션, 어떻게 너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쭉 해줬고요. 프롬프트는 영어여도 이 프롬프트를 뭐 GPT라든지 클로드 같은 데다 붙여넣으면 결과물은 한국어로 나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영어가 이해가 안 간다, 안 가서 내가 수정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면은 그냥 프롬프트에서 물어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디벨을 이용해서 저는 번역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는데, 이때 추가를 할 때 굳이 영어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영어, 한국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알아서 잘 알아듣더라고요. 상세한 인스트럭션스 다음에는 리스폰스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투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가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웃풋 포맷,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형태로 결과물을 내보내줘 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마스카라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포맷이 나와야 돼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반복적인 구조화된 결과물을 원할 때에는 이런 게 꼭 필요하겠죠. 어떤 프로세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면은 리마인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마인더가 있는 거는 내가 꼭 놓치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글자 수를 5,000자로 해줘 라고 했는데 이 5,000자를 자꾸 어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제가 애를 먹었었던 거는 자료조사를 했을 때 이 자료조사가 거짓말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처가 되는 곳에 링크를 첨부해줘 라는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걸 AI가, 특히 클로드가 정말 못 알아듣고서 이상한 링크를 자꾸 막 만들어가지고 붙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리마인더에다 넣어서 출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링크를 같이 넣어줘, 그 링크는 404 에러가 안 뜨고 잘 열리는 링크여야 돼 라고 이렇게 리마인더에다 넣어주면 클로드가 문제없이 링크를 잘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는 뭐 글자 수를 5,000자로 해줘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어긴다라고 하면은 이 리마인더에다 넣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요청한 게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스카라의 두 번째 기능인 다중 AI들에게 한 번에 프롬프트를 전송하는 걸 한번 아까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전송을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클로드, GPT 그리고 딥시크한테 다 같이 동일한 프롬프트로 질문을 했고요. 여기 골뱅이를 눌러보시면은 클로드, GPT, 딥시크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I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어서 다양한 AI의 결과물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A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클로드의 답변이거든요. 클로드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GPT는 이런 식으로, 딥시크는 또 이렇게 중국어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네요. 이게 답변의 길이가 너무 길면은 약간 이렇게 끊겨가지고 나온다라는 점은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간단한 팩트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 없는 거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